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거의 모든 신문이 이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역시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세 기필코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당부 이런 걸 담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실수요자 보호 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요.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극복하겠다. 경제와 방역 두 토끼를 잡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기사를 톱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목은 좀 다르죠. 공수처 출범 지연되는 것 끝내 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설에 앞서 매일경제 기사 그리고 여긴 동아일보 기사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목이 다른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셋값 그리고 공수처인 겁니다. 여기 보면요. 협치 절실하다. 경제 3법 처리 협력을 이런 당부도 했고요. 전세시장 얘기 여기도 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몸수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야당은요 반발합니다. 협치를 말해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국이 또 경색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먼저 눈길을 잡습니다. 이 빨간 줄이 쳐져 있는 위쪽에 사진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운구 차량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경기 화성 반도체 사업장입니다. 그 옆에 이제 직원들이 애도를 표시하는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반도체로 마지막 출근. 한국 경제의 거인 영원히 잠들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사실 반도체 분야 각별한 관심 그리고 여기에 많은 정성을 좀 기울인 걸로 알려져 있죠. 이건희 회장 연결식 뒤 화성 공장을 들렀다. 증조부 조부 묻힌 수원 가족 선영의 영면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좀 1단짜리 기사입니다. 좀 제목이 작지만요. 굉장히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모임 자제. 그렇죠. 코로나 확산 아직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모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숙박, 여행, 외식, 할인 쿠폰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줄과 이 두 번째 줄 내용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지금 이 기사는. 경제와 방역 사이에 오락가락 메시지 아니냐. 기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을 소개한 기사에는 경제와 방역 둘 다 두 토끼를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지금 화면에 가장 왼쪽에 좀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윤정군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몸수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죠. 몸수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화환 300개입니다. 300개 화환이 한 곳에 있다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대검찰청 앞에 지금 화환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분들이 보낸 화환인데 참 이것도 이야기가 많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6억이냐 9억이냐. 지금 정부가요. 보유세, 이른바 중저가 주택을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의 재산세, 보유세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놓고 6억으로 자를 것이냐 9억으로 자를 것이냐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선거지면 폭력 불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에서 미국 국민 중 5명 중 1명꼴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자기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지면 폭력도 불사할 수 있다. 미국 상황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공수처 그리고 뭐 라임 옵티머스 특검 뭐 이런 등등등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고요. 연설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경제 살리겠고 방역도 잡겠고 뭐 이런 얘기가 강조가 됐어요. 그러자 여당은요. 국난 극복 의지를 나타낸 거다. 호평을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자화자찬이다. 혹평을 했습니다. 자, 여기 좀 더 보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경제라는 단어를 43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은 2차례를 언급했다. 이런 연설이 나오면 꼭 언론들이 이 단어 몇 번 썼는가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합니다. 역시 나왔어요. 그리고 여당은 여야 협치 적극 화답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연설에 대한 반응이 완전 다르죠. 지금 여야가 지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26차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한 번은 박수 치는 그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라가 왜 이래?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게 편말을 들고 있었죠? 야당 의원들. 뭐 정의당은 K 뉴딜 이거 근본 철학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장하면서 그 피켓을 든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이 좀 화면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기사 본대로 영상에 그대로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기사 말고요. 이 몸수색과 관련된 기사,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례적 몸수색을 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등등에서 사전
연설 전에 간담회를 짧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오가고요. 그 자리와 관련된 건데요. 몸수색이 있었는데 청와대 규정 따랐지만 융통성 아쉽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려다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몸수색을 당했다. 뭐 핸드폰 등등등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색 없이 통과만 했다. 뭐 본인의 신원 있는 거 밝히고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른 거 아니냐.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좀 다른 분들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이제 간담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바로 그 뒤에 들어와서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당은 이거 50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거 뭔가 의도된 거 아닙니까? 전례도 없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청와대에 유감 표명했습니다. 자, 청와대 경호처가 반응이 나왔어요.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아닙니다. 이거 원래 규정 따른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융통성 발휘 못한 건 좀 유감이군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뭐 이런 반발을 일축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축이라고요. 그럼요. 좀 기사로 뭐 설명이 됐는데 여야 뭐 여러 가지 국회 어디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연설해 주시죠.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야당 원내대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래 휴대폰만 있다 이랬더니 몸을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우선 대통령 간담회장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수색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도 수색한 것인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직후에 경호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직원의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입장이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윤영걸 전 대표님,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삼는 거는 일단 수색을 했다는 건데 왜 여당 원내대표는 안 하고 야당 원내대표만 왜 수색을 하는가? 답을 하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대통령이 국회까지 가서 시정연설한 거거든요. 예. 가장 큰 고객은 대통령의 고객은 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장 큰 고객을 어떻게 보면 예. 제일 잘 모셔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몸수색하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가 난 거죠. 물론 원인은 뭐 좀 늦게 도착한 것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몸수색한 건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기획서라고 실수설 두 가지가 있죠. 기획설은 예. 사전에 청와대 참모들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대통령한테 10가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거꾸로 온 얘기도 많이 하고 어제 그 자리에 갔으면 보나마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모들이 못 오게 막았다. 마침 늦게 왔으니까 핑계도 줬다. 막았다 이거죠. 기획설. 예. 실수설은 청와대 그 경호실 직원이 좀 늦게 오니까 예. 좀 융통성 있게 좀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예. 그걸 너무 좀 과잉으로 좀 실수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실수설의 무게를 좀 두고는 싶어요. 하지만은 실수치고는 너무 컸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어제 협치인데 예. 대통령 얘기 어제 맞는 얘기예요. 기적 같은 경제 선방 맞아요. 예. 지금 OECD 올해 성장률 우리가 2위잖아요. 일본보다 1인당 GDP를 올해 추월한대요.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에요. 그럴 정도로 미국, 일본, 유럽은 푹 주저앉는데 우리는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는데 예. 왜 빚을 발했냐. 555조 8천억 예산 통과하고 공수처법이나 기업규제 3법이나 여러 가지 통과하려면은 좀 몸을 낮추고 경청하고 양보하고 들어야 되는데 예. 자기 얘기만 했잖아요, 대통령. 너무 자기 주장만 했어요. 공수처법 너무 늦으면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하는 식으로 안 되니까 거기다가 주호영 원내대표 저 몸수색까지 예. 저렇게 되니까 저게 옥의 티가 아니냐. 우리 정치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니냐. 상대편을 포용하려는 클레멘티아. 예. 로마 시대 때 화폐 동전에 관용이라는 클레멘티아가 써 있대요. 그거 포용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천군 홍군으로 나뉘어서 예. 한쪽이 일어서서 박수치고 한쪽에는 피켓 들고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뭐가 달라졌는지 그 소통, 이게 코로나 위기를 앞으로 나가자면은 협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제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선방하고 있는 거 맞다.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표께서는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벌어진 상황까지 가서 잘하고 있는 거 맞지만 이런 모습이 뭔가 지금 옥의 티처럼 나타났다. 그래서 기사들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원래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와서 연설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런 일이 청와대 경호처 뭐 이런 경호 요원들을 통해서 벌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기사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윤영군 전 행정관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거 뭐지 경호 수칙이나 예. 어제 이제 현장에서 벌어졌던 전후 상황을 보면 예. 뭐 야당에서 무슨 기획된 뭐 의도된 도발이다 막 이렇게 예. 나오는 거를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좀 그냥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연이었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현장에서 건가요? 벌어진 이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 이제 경호처의 경호 수칙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당을 떠나서 예. 정당의 원내대표는 이제 당 대표와 예. 공반 입장할 때는 몸수색을 이제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규정상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당 대표와 같이 동반할 때는 그냥 그렇죠. 통과지만 네. 따로 왔을 때는 수색을 하게 되는 게 그게 규정이니까 그 규정대로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자리에 김종인 이제 예. 비대위 위원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걸로 이제 얘기가 돼 있었단 예, 참석 안 했습니다, 말이죠. 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이제 문이 닫히고 회의가 시작되면서 그 국회 경위들이 빠지고 청와대 이제 경호처 직원들만 남아 있었죠. 그렇죠. 경호 책임이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회 경위들이 있었으면은 뭐 조영 원내대표 당연히 알고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 어떤 청와대 이제 경호처가 이제 맡으면서 벌어진 이제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경호처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몰라봤던 건가요? 몰랐던 거예요, 얼굴을 그러면?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예. 규정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영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뭐 의도된 도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도를 했다고 치면 예. 뭐 일부러 모욕 주려고 했다는 건데 그러게요. 그렇게 모욕 줘서 뭐 청와대나 대통령께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벌어진 해프닝인데 예. 어제 또 국회의장께서 청와대에 좀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규정대로 한 애꿎은 청와대 직원만 또 어떤 징계를 먹지 않을까 오히려 또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영 원내대표께서 너무 과잉되게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통 크게 끌어안는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규정대로 한 경호처 직원은 예. 잘못이 없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이제 나왔지만은 예. 경호처 이제 책임자가 곧바로 저렇게 현장에서 사과도 그렇죠. 이게 좀 했잖아요.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예, 뭔가 예, 실수가 있었다라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뭐 의도, 도발 뭐 이렇게까지 확대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수색을 받으면서 아니 이게 뭡니까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고 그 간담회에 불참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수색을 다 받고 하니까 받고 알겠다 수색을 받겠다. 그래서 받은 뒤에 그 간담회 뒤늦게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됐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호처 설명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죠. 여기 보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아니다. 논란 불거지자 청와대 경호처는 일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주호용만 몸수색해놓고 경호처 전 정부 지침 따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만든 지침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침 따른 겁니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어제. 야당은 전례 없는 일이다. 격앙. 뭐 이런 얘기고 있고요. 뭐 기사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앞서서 두 분이 어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박장 교수님은 요 경호처의 설명에 대한 좀 행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전 정부 지침을 따랐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이제 남탓하는 건데 저는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원래 예. 특임 정무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출입을 비일비재로 하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프로토콜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방금 전에 오부 요인과 이제 그 당 대표까지만 이제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원내대표라는 게 그 국가의전서를 보면은 15위, 16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 바로 밑에 누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고요. 어. 그 밑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순서로 쭉 내려갑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저는 간담회 있을 때 아까 말했던 노영민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강경화, 그다음 밑에 뭐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이런 분들 다 수색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침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칼같이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동일한 장소에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는 수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지침을 따랐다라고만 하지 정확히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라든지 칼같이 지키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궁색한 해명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은 저도 뭐 아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은요 어떤 행사에 가기 전에 그 행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미 사전 인지를 하고 갑니다. 누가 오며 그 오는 사람들 인상착의나 이런 걸 파악하거든요. 예. 그럼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이 서문시장에 이제 대구에 가는데 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간 걸 이제 노출시켰거든요. 예.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기획인지에 대해서 저는 실수에 가깝다 보지만은 예. 이건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도대체 서문시장에 무슨 테러 위협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그 할머니들 있고 이런 곳에 가가지고 기관단총을 꺼내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짚어본다면 과잉 경호의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오히려 청와대가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예. 현장 직원이 융통성이 없었다라는 건 원래 너 수석해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건 같은 해명도 화가 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거로 보입니다. 자, 박상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융통성 발휘 못했다. 그리고 규정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은 전 정부에서 만든 거다. 청와대 경호청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규정이라면 따라야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당 원내대표는 몸수색했냐? 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도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좀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예. 규정을 안 지킨다. 나는 원내대표인데 규정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특권인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특권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규정대로 해. 그리고 몸수색하고 들어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저 들어올 때 몸수색 받고 들어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거는 예. 대통령 국민을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 정말로 우리가 목 놓아 부르는 특검 이거 정말 대통령도 우리를 좀 존중해 달라 야당을 그래서 특검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렇죠. 굉장히 야당에서 미안했을 거예요. 대통령 뵙기도 어려운데 이 자리에 제가 이런 것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융통성이 아쉽다라고 예. 하는 청와대 경호처의 반응인데 지난 7월 달에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호팀이 질타를 그랬죠.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 온 겁니다. 그다음 바로. 그러니까 국회에 올 때 경호가 지난 신발 투척 사건으로 해서 너무 또 과잉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동반 입장을 했어요. 동반 입장은 원래 몸색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신분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그럼 누구 책임이냐 결과적으로 저는 예. 경호처 책임도 아니고 뭐 기획소 아니고 가장 잘못한 거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정무수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환담에 누가 오는지 예. 올 사람을 미리 챙기는 거예요.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온다 그랬으면 예. 회의장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또는 지시를 해서 원내대표 오시면은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라. 혹은 자기가 안에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런 거 잘하라고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인데 예. 정무수석이 제일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있네요. 곳곳에 조금. 사실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무수석이 주호영 대표가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살짝 밖에 나가서 같이 들어올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연스러웠을 텐데 지금 어제 그런 상황은 안 됐고요. 지금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뭐 몸수색 뭐 이런 단어가 결국은 오늘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